청주에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건물은 또 매각에 되어 있는데 토지만 나왔는데 지분이에요. 자, 감정가가 8,500인데 두 분이 응찰해서 감정가를 그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분 소액 투자, 뭐 요즘 지분 공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서로 협의제 안에서 안 되면 내 집은 사라, 아니면 이 집은 나한테 팔아라, 그것도 아니면 손잡고 와서 부동산에서 팔아서 가져가자, 아니면은 협의 분할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해서 대금 분할해서 나눠 갖자, 뭐 이게 형식적 경매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대지 한번 볼까요? 건물이 보니까 청주인데 건물이 아주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죠? 건물이 상태가 양호해요. 자, 이런 부분은 지분으로 취득하면 충분히 협의의 대상이 되고 협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또 특히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노부모가 살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지분 취득해서 또 협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지상권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분에 대한 지상권. 토지의 지분이 이렇게 보면 상속 지분이니까 상속됐죠?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5분이나 되네요. 그래서 5분의 1 지분이 나온 거예요. 5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5분의 1 지분권자가 다른 과반수 동의를 얻었겠죠?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소수 지분이 매각으로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낙찰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지분은 본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의외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죠. 상호 명의시탁 관계는 지분도 각자의 이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내부 약정이 있으면 그것도 지상권 성립이 돼요. 그죠?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럼 이 지분권자가 건물을 철거 소송할 수 있느냐? 지상권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상권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토지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이걸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즉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면 토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한다 해가지고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을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상속은 피상속인이 최초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매실하고 새로 신축했을 때는 구건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면적 이런 것을 따져서 과거의 구건물하고 현재 실제 건물하고 통일성이 인정되는지, 통일성이 결여되는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권이 성립 여부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거는 민법의 265조 관리행위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에서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철거하거나요 점유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만 하지 관리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유자 1인이 다른 사람의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해서 건물을 지었다. 소수 지분권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점유를 배제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자 1인이 다른 사람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관리행위잖아요. 관리행위는 과반수가 할 수 있죠. 건물의 소유자가 과반수 상속이니까 5분의 5면은 5분의 4에 그렇죠. 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동의를 받으면 이건 철거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 지분권자는 한계라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가능해도 관리행위는 안 돼서 지상권을 철거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지분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기존의 비상속인이 토지와 건물로 일체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신축된 건물은 구건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까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들어가서 철거 소송 해봐야 여러분들 헛고생입니다. 이거는 관리행위로서 충분히 보호받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만약에 이분이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이 물건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형식적 경매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 경매로 가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상권이 성립 안 되니까 철거 소송 가시면 안 됩니다. 상속 지분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만 나왔다 하더라도 5분의 1을 취득해 갖고는 지상권 성립 안 된다고 철거 소송에만 배수합니다. 상대방은 265조 공유물 관리 행위로서 방어를 한다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히든 카드는 뭘까요? 이 집이 정말로 잘 지어졌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애착을 갖고 이 물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걸 관리 행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형식적 경매를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때 하면은 이거는 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제3자하고 바뀌어버리면은 지분 상태에서는 소수 지분권 가지고는 지상권을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되고 관리행위로 방어할 수 있지만 토지가 전체로 나왔을 때는 이거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형식 경매로 여러분들이 지분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분은 여러분 손을 덥석 잡고 협상 카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